오늘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해볼 거야. 그럼 정신줄 꽉 잡고 렛츠고.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한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서 금융시장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알아봤었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같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뤘어. 이 정책들은 대개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이야.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 세금 감면이나 정부의 보조금은 통화정책과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건 중앙은행이 쓰는 몽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 정책이야. 이 둘의 차이점과 각각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 정책은 실물 경제의 유동성, 즉 돈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야. 그런데 중앙은행은 결국 은행이야.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은행이 돈을 특정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야.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누군가에게 돈을 그냥 준다고 가정해봐. 돈을 들고 길거리에 가서 돈을 흩뿌린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돈을 주워가겠지. 그렇게 돈을 주고 끝이야.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건 전혀 다르지. 돈을 뿌리고 끝내선 안 돼. 왜냐면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거든. 돈을 빌려준 사람, 즉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게 돼.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을 따져야 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할 때, 즉 돈을 빌려줄 때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 그래,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니까. 화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해서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줄 수 없어. 아무에게나 돈을 찍어서 빌려주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중앙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대상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거야.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거 기억나니?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는 통화 정책이야. 중앙은행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장기 국채를 사야 해. 그래서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시중은행들이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장기 국채를 사면서 시중은행에 현금을 공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시중은행에 현금을 주는 걸로 이어지는 거야. 자, 한 번 더 정리해볼게. 중앙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국채를 사들이고 국채를 많이 보유한 곳은 시중은행이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현금을 주입하면 시중은행들은 이 돈을 실물 경제에 흘러보내겠지. 하지만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야. 그들도 돈을 빌려줄 때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 경제 주체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만 부실의 위험이 있어서 망설여지겠지. 그러면 중앙은행에 국채를 팔고 현금을 받은 시중은행들은 어디에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 당연하게도 신용도가 높고 위험이 적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겠지.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현금을 주입하면서 실제로 돈이 어디에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래, 이 기업들에게는 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대출은 이들을 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업들은 모두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가장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겠지. 코로나19로 언택트 업종이 이익을 올리면서 돈이 몰리면 이들은 훨씬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게 돼. 그러면 이자 부담도 적어지겠지. 그래서 K-리커버리라는 개념을 언급할 때 뜨거운 금융시장과 차가운 실물 경제의 괴리를 언급한 건데, 이렇게 보면 언택트 대기업과 더 어려움을 겪는 컨택트 기업들도 K-리커버리로 설명할 수 있겠지. 중앙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당연히 높은 신용도를 가진 이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거야. 고가에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리고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국채를 팔면서 현금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언택트 대기업들을 향하게 되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때의 위험이 적은 곳으로 대출을 주겠지. 그런데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 경제로는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통화정책의 한계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돈을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거야. 이걸 재정정책이라고 해. 정부는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특별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어.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정부는 돈을 직접 지원해줄 수 있어. 즉,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재정정책의 핵심이야. 패드의 파월 의장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 신문 기사를 인용해볼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업에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어. 파월 의장은 우리의 비상대응은 민간, 시장과 기관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될 거야 라고 말했어.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대출해주는 곳이야 라고 강조했어.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선출직, 공무원들의 책임이야라며 대출을 갚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한 기업들도 많을 거야 라고 덧붙였어. 이 기사를 보면 패드는 돈을 대출해주는 대출기관이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이야. 선출직 공무원이란 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지. 이들이 재정정책을 수행하고 돈을 지원하는 주체니까 말이지. 중앙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나서서 직접 돈을 지원해줘야 실제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와, 재정정책이 그렇게 만능은 아니구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도 있겠구나. 정부가 돈을 더 지출하려고 하면 보통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지. 그런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증세를 하기는 좀 이상하겠지?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올 텐데 이게 문제야.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2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보자. 그럼 금융시장에 있는 2조 달러의 돈이 모두 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기업들이나 은행들은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돈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하게 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빌려들였지만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제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나선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낮아지게 되겠지.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경제를 살리려는데 그 결과로 민간 금융시장에서 돈이 모자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 투자가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걸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라고 해. 그래, 재정 정책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지. 코로나19 전후에 여러 번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 거 알지? 비슷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해봤어. 2021년 3월에 쏟아지는 적자 국채로 인해 국채 금리가 2년 전 수준으로 올라갔더라고. 미국도 경기 부양책으로 1조 9천억 달러를 썼더니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불러왔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가의 채무 이자와 서민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재정권 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통화 정책도 문제가 있고 재정 정책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빨아들이는 건 진짜로 중요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어쩌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줘서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협력해서 정책을 짜는 거야. 이를 정책 공조라고 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봤어. 이런 경제 지식들을 알면 나중에 뉴스나 이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해보자. 조태과래죠?